아이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순간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은 안 되지만 그 순한 아이가 그런 소리까지 한다는 건 분명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지 못한 저는 아이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며 택시를 불러주었고, 그 사이 저는 상황 파악을 위해 사돈댁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위도 사돈도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다 한참 만에 안사돈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안사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돈,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돈? 지금 제 안부 물으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저한테 잘 지냈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원이야 집에 잘 있죠? 치원이 걱정돼서 전화하셨구나. 치원이가 연락이 안 됐나 보죠? 아마 낮잠이라도 자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잠시 밖이라서요. 곧 들어가니까 가서 치원이 바꿔드릴까요? 낮잠을 잔다고요? 사돈,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이란요? 사돈,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유를 몰라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원이가 무슨 얘기라도 했나요? 왜요? 걔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안사돈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애를 직접 데리러 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임신한 애를 그런 곳에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뭐 집에서 기생하니까 돈이나 벌어오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저희 딸이 편히 낮잠이나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내 딸한테 감히 그따위 말을 하느냐며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나마 참았던 거였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아보려고 하는데도 안사돈은 뻔뻔하게도 끝까지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원이를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맹세코요. 그럼 지금 저희 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저희 딸, 저한테는 절대 거짓말할 애 아닙니다. 더구나 걔가 저한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도 지원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지금 사돈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원이가 사돈께 그랬다는 건가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지원이 밥 챙겨주고 볼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들어가려는 길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원이는 아까 전에 안사돈이 직접 자기를 데리고 택배 일하는 곳에 버려놓고 가버렸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가 길도 모르는 동네에 혼자 있어요. 여기까지 차로 2시간이나 걸립니다. 예? 지금 지원이가 그런 곳에 있다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지원이를 그런 곳에 데려가겠어요? 임신해서 누워있어야 할 애를.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애가 얼마나 서러운지 이혼하고 싶답디다. 그 말 들어보면 아마 서운한 일이 이번 처음이 아니겠죠. 세상에, 저 정말 아닙니다, 사돈. 지원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원이 정말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이야, 아직 제가 불편하고 저희 집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임신한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내겠습니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딸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딸애는 작은 거짓말만 해도 금방 들킬 정도로 속이 여린 아이였고, 애초에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말이에요. 게다가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이혼 생각까지 하며 우는 걸 보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사돈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 남의 자식 걷어 먹이다 보면 무슨 생각이 안 들겠나 싶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 법인데 예정도 없이 사고 쳐서 결혼한 며느리가 누워있는 게 안 잊고 올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 당한 사람은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딸이 없는 소리를 할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애가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니까 얘기 나누시려면 사돈께서도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삼자대면 해서 자초지정을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끝나면 이혼을 시킬지 어쩔지 정해야 하니 웬만하면 사위랑 바깥사돈까지 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아마 곧 다들 일 끝내고 올 테니 제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화 좀 풀고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인데 차라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서러워 죽겠다 그러고 사돈은 아니라고 하시니 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무사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사돈 댁에서도 저희 집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출산 전에 한번 찾아뵈어야지 생각하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심정이 착잡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제 딸이 집으로 도착한 순간 오열하며 현관을 연 딸아이 앞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빠, 나 왔어. 아빠?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현관을 연 딸아이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과 제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딸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다 여기 계셨어요? 오빠도 언제 왔어? 지원아, 그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데? 지원아, 미안하다 아가. 이게 다 내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다. 네가 그 멀리까지 혼자 떨어져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니? 우선 들어와서 앉아버렴. 어? 안사돈이 딸아이의 손을 잡자 아이는 좀 전의 일 때문인지 두렵고 걱정되는 듯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앉은 한 사람을 더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가 둘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안사돈과 똑같은 머리, 똑같은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한 여인이 저희 집 거실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원아, 우선 와서 좀 앉아라. 아빠가 사돈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보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사돈께서 사정을 다 설명해 주실 거다. 딸아이는 똑같은 두 명의 안사돈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깨달은 듯 소리를 치더군요. 설마 이모님이세요? 안사돈과 똑같은 차림으로 마치 분신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딸의 시이모님이자 안사돈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안사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닮지는 않았다고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마주하고 보니 놀랍게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안사돈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먼저 들어오는 그 여자가 안사돈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 닮으셨어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으셨는데? 이모님, 머리 새로 하셨어요? 옷도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입으시고. 지원아, 내가 미안하다. 내 동생이 이렇게 철이 없어. 내가 진작 탄속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정신머리 없는 것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집에만 차리는 줄 알고 있었지 뭐니. 예? 그럼 설마 아까 저한테 그러신 게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님이셨어요? 아니, 말이 안 돼요. 분명 어머니셨는데? 그래, 얘가 너를 속이겠다고 점까지 찍고 옷까지 똑같이 입고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야. 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사돈에게서 저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더니 쌍둥이 여동생을 데려오신 안사돈이 직접 그 동생을 제 앞에 무릎 꿇리시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집 식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귀한 자식 보내놓고 안 그래도 염려가 많으셨을 텐데 이런 심려를 안겨드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제 쌍둥이 동생이 지원이한테 해코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원이가 저랑 똑 닮은 얘를 보고 제가 그런 줄 오해한 모양입니다. 절대 지원이 탓이 아니에요. 시이모라는 사람이 일부러 쌍둥이 자매와 모습까지 똑같이 하고서 남의 며느리를 해코지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 앞에 말없이 꿇어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놀랍도록 안사돈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겠지만 정말 우습게도 잠깐 보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어요. 머리며 옷차림에 안사돈 입 옆에 있는 점까지 똑같이 찍어놨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인 줄 인식하니까 그러는 거지 매일 보는 사람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진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희 딸도 시이모를 시어머니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닮기야 닮았는데 그럼 이분이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대체 조카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요? 저희 딸이 그쪽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애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뱃속에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쩌라고 말이에요? 어디 직접 말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만 따님한테 실수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제게 거칠게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을 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딸아이가 도착했고 딸은 시이모님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미워한 게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일에 안도를 하는 듯 했죠. 세상에, 이모님 전부터 저만 보면 잔소리하시고 화내시더니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근데 그럼 그냥 제가 밉다고 하시지 왜 어머니 흉내까지 내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오해를 해서 이혼하기라도 바라신 거예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얘기라도 해보세요, 이모. 딸과 사위 역시 이 상황이 황당한지 그 여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돈 내외도 어이없어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정말 기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 아파서 그랬다, 배 아파서. 니들 확 이혼시켜버리고 싶어서 그랬어. 뭐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혼하면 이모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요? 아직 애도 안 낳고 제대로 신혼도 못 즐겼는데 그런 저희가 왜 배가 아프세요? 나는 자식 새끼들 다 이혼시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니들은 집도 없이 살면서 뭐가 좋다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게 꼴보기가 싫었어. 나보다 못 살던 언니가 며느리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도 듣기 싫고. 기가 막히게도 딸아이의 시이모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사위보다 나이 많은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두 아들 모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둘째 아들마저 얼마 전 이혼을 하고서 그 후로 아들까지 집에 발길을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도 없고 자식들과도 대면대면한데 제 사위와 딸아이가 시댁에 얹혀 살면서도 구김없이 사는 모습이 보기 고가웠던 모양이죠. 고부 갈등도 없이 모녀처럼 지내는 게 배가 아팠던 건지 그래서 저희 딸까지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던 거랍니다.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사, 너 왜 그렇게 철이 없어? 언제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자매끼리 의기투합하자 늘 그러더니 너 나를 보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세상에, 내가 정말 남사스러워서 뭐라 할 수가 없다. 네 자식들 이혼시킨 게 우리 애들 탓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미우면 나한테 지랄을 하던가 어디 귀한 우리 며느리를 건드려. 언니가 며느리 예뻐 죽겠다며. 나는 며느리 2년 다 도망갔는데 왜 언니만 속편히 시어머니 대접받아? 언니나 나나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비슷한 팔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이거사, 너는 그걸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어? 그러게 내가 마음 좀 곱게 쓰라고 얼마나 말했냐. 너 니네 아들들 이혼시킨 거 아직도 며느리들 탓 같아? 네가 그동안 네 며느리들한테 한 걸 생각해봐. 귀한 아들 뺏어갔다고 괜히 며느리들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배 아프다고 남의 며느리를 시샘해? 네 자식들 다 너 때문에 그 꼴 난 거야. 그걸 왜 인정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별소리도 안 했는데 쉽게 이혼하는 그것들이 문제지. 얘도 봐봐. 시어머니가 고생 좀 시킬 수 있지. 그것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지 친정으로 쫓아가는 거. 아유, 아주 도장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지금 우리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자식 그 꼴 났다고 남의 자식 앞길까지 망치려고? 네가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니네 며느리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다.
내가 봤을 땐 넌 며느리 들이면 안 돼.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며느리한테까지 해코지 않는 애가 어떻게 며느리를 보겠니? 네 자식들이 발길 끄는 것도 그럴만하다 얘. 오늘 이 일 너희 아들들한테 전부 얘기할 거고 나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다. 너 다시는 우리 집 올 생각하지 말고 행여 길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너 같은 걸 참으랍시고 끼고 지냈던 내가 모질이다. 저야말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한 소리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안사돈 덕분에 제가 할 말이 없었네요. 어쩜 그렇게 해야 할 말을 콕콕 집어서 해주시는지 덕분에 저와 딸도 마음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이나 그 여자나 쌍둥이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마치 선과 악을 보는 것 같은 광경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이모라는 악독한 그 여자는 쫓겨나듯 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돈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동생이지만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아주 연 끊고 살 거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원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안사돈 탓이겠습니까? 저도 사과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아까는 무턱대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딸 일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평소 사돈께서 저희 딸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들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지네요. 저도 순간 판단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황에 욕이라도 안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저라도 그랬을 텐데요. 오히려 제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어디 임신한 애를 그런 곳에 보냅니까? 지원아, 내가 미안하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다하다 별일을 다 겪게 했어. 그래도 나는 동생이랑 다르다는 거 믿어다오. 응?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오해했으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셨다는 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니 믿어요. 그러게 여기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네. 사돈께서도 충분히 그러실만 했고 특히나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세아가 너도 마음고생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누가 그런 거 시킨다고 따라 나서지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해라. 우리가 그런 일을 시킬 리는 없지만 남들이 강요를 해도 싫다고 할 줄 알아야지. 너도 이제 엄마가 될 사람인데 마음이 강해져야 하지 않겠니? 아무쪼록 오늘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할 테니 다들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 사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딸아이는 얼마 뒤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돈 내외와 함께 딸아이의 출산을 지켜보게 되었죠. 내 새끼가 자기 자식을 낳는 걸 지켜보자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문득 저는 아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 자리에서 같이 딸을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허망하게 먼저 가버린 아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네요. 하지만 이제는 안사돈께서 제 딸에게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안사돈께서 감사하게도 딸아이의 몸조리까지 도와주셨고 저는 또 한 번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안사돈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지원이한테 뭘 해줄 수 있었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네요. 애엄마 죽고 늘 엄마 정을 고파하던 아이인데 결혼하고 좋은 어머니가 생겨 제가 너무 기쁩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원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쪼록 사돈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지원이 도와서 손녀 육아도 하고 아이들 곁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하죠. 아무래도 저희 딸이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습니다. 사돈은 복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제 딸에게는 진짜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남들은 모녀 같은 고부관계는 절대 없을 거라 말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덕분에 그동안 혼자 딸 키우며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듯 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저희 아내도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아내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